자, 광역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자주구리한 게 몇 개 있죠, 그죠?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서 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 한번 다시 할게요. 간단해요. 광역은 자 다시 합시다. 광역은 어디에서? 관할이 아닙니다. 관할에서 발전 방향은 몇 개요? 한 개로 정해서 안 정해서? 정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해진 곳에서 마음대로 수립하고 정해진 곳에서 수립했으니까 마음대로 승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 계획입니다. 광역은 어디에서? 두 개. 그 두 개가 아닙니다. 두 개 이상이니까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전부 또는 일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수천만 가지가 나옵니다. 수천만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관할이 256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또 전부 또는 일부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로 따지면 이게 아마 256 팩토리아 될 겁니다. 256 곱하기 255 곱하기 255 이런 식으로 하면 조 단위가 나와요. 조 단위.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어딘지를 뭐 해줘야 돼요? 그죠? 지정을 해야 된다고. 지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두 개. 크게 나누면. 관할이 같거나 다르거나. 같으면 누가 하고? 도지사. 다르면? 했지. 얼마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3년. 누가 만드는데? 공동으로. 그러니까 공동으로 만드는 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둘 이상이니까 둘 이상이 공동으로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과천, 안양, 성남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안양시장, 과천시장, 성남시장이 세 명이서 공동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립을 누가 한다고요? 공동으로 한다고. 누가 한다고요? 공동으로. 그죠? 자, 관할이 같으면 누가 공동으로 하고? 시장 군수. 관할이 다르면 시도가 공동으로 하죠. 근데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3년에 했는데 공동으로 3년 안에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누가 해빈다? 지정권자가. 그죠? 하는데 공동으로 해. 근데 싸워. 그럼 조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지정권자가. 승인도 지정권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할게요. 자, 광역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5피를 보겠습니다.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광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법적 성격 나왔네요. 자, 광역은 여러분들 법적 성격이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했죠. 광역은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일반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26페이지입니다. 광역이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어디에 부합해야 되고 광역에 부합해야 되겠죠. 부합해야 되는데 부합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의 내용과 달라. 그러면 양자의 우열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죠? 당연히 뭐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돼 있다. 당연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음에 정책 방향이 포함되라. 그래서 뭐 광역에 포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심할 때 안 읽어봐도 돼요. 자, 지정 나옵니다. 지정하는 목적이 나오죠. 목적. 자, 국장 또는 도지사는 누굽니까? 국장 또는 누구야? 지정권자 아이가. 관할이 같으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공간구조나 기능을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상호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이 어디에다가?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그죠? 상호 뭐에 돼요? 인접해야 돼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어디요?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말할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다. 전부를 지정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가 문제예요. 일부는 자, 필요한 동만 지정할 수는 없어요. 일부를 지정할 때는 밑에 참고학사 한번 볼래요? 지정권자가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때는 최소 단위가 어떤 단위가 된다? 구, 군, 업, 면 단위가 된다. 최소 단위가 무슨 단위요? 구, 군, 업, 면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양시 전역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안양시 전역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안양하고 지금 어디하고 신림동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죠? 신림동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신림동하고 안양시 전역을 이렇게 광역역으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뭔 소리 하고 있노 지금? 서울의 일부를 지정할 때는 어떤 단위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구, 군, 업, 면 단위. 신림동만 넣으면 안 되고요. 관악구를 다 넣어야 돼요. 관악구. 최소 단위가 무슨 단위? 구, 군, 업, 면 단위. 이게 여러분들 지금 관할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신림동이라니까 뜨면 되나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수업 듣고도 이게 헷갈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소 단위가 무슨 단위라고요? 구, 군, 업, 면 단위. 그죠? 그러니까 동은 안 되고 신림동은 안 되고 신림동에 속해 있는 구, 무슨 구? 관악구. 최소 단위가 무슨 단위라고요? 구, 군, 업, 면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광역계획은 지정권자가 나오죠? 지정권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응? 지정권자가 누구야? 응? 국장이나 도지사. 국장이나 도지사. 관할이 같으면? 다르면? 국장. 광역계획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더라 라는 말을 구어체로 바꾸면요.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더라 말을 구어체로 바꾸면 관할이 다르다 이 말이지. 그럼 누구하고? 광역계획이 동일한 도 관할에 속해 있으면 동일한 도 관할에 속해 있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관할이 동일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뭐 한다? 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할 때도요,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도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가 있는데, 자, 지정권자가, 국장이나 도지사인 지정권자가 독자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시장 군수가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변경을 막을 수 있다.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청에 따라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지정권자가 독자적으로 막을 수 있다.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때 절차가 있네요. 지정할 때 보니까 국장은 광역 지정 변경하려면 시도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관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시장 군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관에 뭘 잰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정 절차가 있는데 요것도 한 번씩 냅니다. 요거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요. 심나면 지정해서 통보해주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냐면요. 의심나면 지정해서 통보해주라 하면 돼요. 의심나면 지정해서 통보해주라. 의견 청취, 심의, 그 다음에 지정한 다음에 만다 통보. 됐습니까? 그래서 지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심의기구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어디 심의를 받고? 중앙. 도지사면 지방. 이렇게 라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심남은 지정해라. 이랍니다. 의심남은 지정해서 통보해라. 여기서 하나만 체크할게요.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풀 때 요거 이제 시험용인데, 의심남은 지정해서 의가 뭐라고 했어요? 의견 청취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요 앉아있는 분들 3분의 2가 그대로 실려 나갑니다. 누구의 의견을 듣냐면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요. 자, 봐요.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할 때는 누구한테 의견 들어요? 시도, 시장, 군수. 그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포함된 지역의 관할 지자체 장한테 의견을 듣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을래요? 이건 적어 놓아야 돼요. 시험용이에요. 이거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니다. 의견은 주민이 아닙니다. 주민이 아니고 관할 지자체 장한테 의견을 들어요. 지정되는 광역계획권 지역의 지자체 장한테 의견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안양과 과천에서 도지사가 지정했죠. 그럼 도지사는 지정할 때 누구 의견 듣냐면 안양시장하고 과천시장한테 의견을 들어요. 이런 식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지자체 장한테 의견 듣는 것이지 누구 의견 듣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 왜냐하면 공부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90% 이상이요. 의견 청취라면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의견 청취 넣으면 주민으로 기억하고 그냥 주민의 의견 청취를 넣으면 본능적으로 맞다 이래 가는데 광역계획권에서는 아니다. 누구 의견 듣는다고요? 관할 지자체 장한테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지정했죠. 그러면 지정했다는 사실을 뭐 해주면 된다? 통보해줍니다. 누구한테 통보해주냐면 수리권자한테 통보하겠죠. 그러면 통보를 받은 수리권자가 이를 뭐 하면 된다? 수립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은 지정제시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심라면 지정해서 뭐 해라? 통보해라. 끝. 이렇게 해서 한 단어처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의 수립권자로 들어갑니다. 자, 광역은 누가 수립한다고 배웠어요? 광역은 누가 수립하는데? 이게 안 나온다니까. 누가 수립한다고요? 공동으로. 커다랗게 적어놔라.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 웃거든요. 시험장에 갈 때는요, 이거 가지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서 이걸 줄줄줄 다 읽고 가면 그때는 시간이 없어. 그냥 시험장 갈 때는 광역은 누가 지정한다? 누가 수립한다? 공동으로 한다. 그게 끝이야. 관할이 같으면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 공동, 관할에 따르면 시도 공동, 안 하면 지정권자가, 싸우면 지정권자가, 승인도 지정권자가, 이렇게 해서 쭉쭉쭉 공식처럼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 지금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서 할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정, 수립, 승인. 그죠? 지정.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 수립, 공동으로, 안 하면 지정권자, 싸우면 지정권자, 승인, 지정권자. 그럼 끝이에요. 1분도 안 걸리는 거 가지고 2시간을 수업합니다. 2시간, 1시간 반을 수업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자,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한 경우라고 이제 글씨로 써놨거든요. 같은 도라고 해서 경기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누가 공동으로 한다고요? 시장군수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앞에 원칙으로 적어 놓으면 돼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해 있으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한다. 누굽니까? 옆에다가 적어놔요. 지정권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나서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을 만들어서 승인 신청이 없죠. 수립권자가 안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협의한다? 도지사.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지사한테, 승인권자인 도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공동을 해야 되는데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네가 승인할 건데 우리가 힘이 좀 붙인다.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도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그때는 도지사가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답니다. 그러니까 관할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럼 누가 공동을 합니까? 시, 도지사가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위에다 적어놔요. 지정권자가 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치면 시도가 공동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정권자인 국장이 합니다. 역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승인 신청이 없다든지 뭐와 관련됐을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 출작.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가계획이란 말이 몇 군데서 나올 거거든요. 국가계획이란 말이 떴다 이러면 무조건 누구더라? 국장입니다. 국장. 그럴 때는 국장이 광역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수립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시험에 잘 되는 파트인데. 공동수립이라는 거는요, 별게 아니고요. 별게 아니고, 관할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관할이 동일하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그죠? 승인권자인 도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승인권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군에서, 자, 승인권자, 네가 어차피 승인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제대로 만드는지 여부에 대해서 같이 좀 하면 안 될까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도지사,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공법에서는 필요하면 다 된다고. 어떤 사유가 있으면 필요한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필요하다라고 뭐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인정이 됐다고 했죠. 어떤 법의 근거에 따라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럴 때는 누구하고 시장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래 관할이 동일하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승인권자인 도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관할이 다르면요, 시도가 공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 똑같아요. 그죠? 요청이 들어왔든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죠. 그러면 누구하고? 국장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있다 없다 마시면 돼요, 이거는. 있다 없다? 있다.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요.
시장군수가 요청이 들어왔다든지 내지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도지사하고 공동으로 광역을 만들었거든요. 시장군수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광역 도시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면 시장군수의 요청이 들어왔든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장군수하고 도하고 같이 만들었죠. 근데 이때 도는 누구예요? 승인권자입니다. 승인권자. 그러니까 수리권자와 승인권자가 같이 만드는데 국장한테 또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국장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데 이게 광역도시계획 지금까지 10년간 기출 문제에서 답이 5번이 됐어요. 5번. 나 분명히 얘기했다, 이제. 나오면 난 모른다, 이제. 왜 나 분명히 얘기했잖아. 또 논다. 낼 게 그거밖에 없다. 이거 내겠나? 내지. 답 만들겠나? 들키는데. 이거 내겠나? 한번 공청회를 내가지고 이걸 꼬아가지고 답을 한번 만들어 봐봐. 못 만들어. 이거 내겠나? 못 만들어, 답을. 답을 만들라 그러면요. 봐봐. 잘 들어야 돼. 시험에서 문제가 간택이 되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간택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요, 40문항이 나올 건데, 40개가 나올 건데, 그의 시험에 2.5배수 정도를 끄집어내면요, 시험 문제를 다 걸어냅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의 단점이, 우리 시험이 과목이 많은 게 단점이거든요. 근데 장점이 있죠. 장점이 뭐야?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원인이 그거 있죠. 뭐? 절대평가. 그죠? 그것 때문에 공부 시작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공인중개 시험이 상대평가였다, 내지는 카타르니 80이었다, 그러면 공부 시작했겠습니까? 했다. 야, 좋네. 그래. 자, 그러면, 했어. 자, 했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네. 자, 근데, 시험에서는요, 우리 시험의 그 장점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 문제가 계속 어려워져요, 지금. 왜냐면, 기출 횟수가 계속 거듭되기 때문에. 근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을 몇 번을 치렀냐면, 35번을 치렀고요. 한 번 치를 때마다 4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4, 5, 20에 3, 4, 14기 때문에 1400문제의 기출문제가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1400문제가 끄집어냈단 말이야. 어디 안에서? 그러니까 요 안에서 1400문제를 끄집어냈어. 요 안에서 1400문제를 끄집어냈으면 1400문제가 다 다르겠습니까? 아니면 1400문제 중에서 유사한 문제가 더 많겠습니까? 그렇죠. 놓을 만한 곳이 유사한 문제가 다 있다 이 말이야.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넣을 만한 거는 다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변형 출제하는 것이지 새로운 1401번째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와요, 이거는. 그리고 틀려도 돼, 이거는. 만약에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카타란이 몇 점이냐면, 카타란이 몇 점이에요? 60이 아니냐. 공법은 40만 받으면 돼. 공법은 40 넘기면 합격해.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10년간의 기출 문제를 보면 광역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답이 몇 번 됐다? 5번 됐다는 것은 출제하는 사람들이 출제를 해보면, 문제를 내보면요, 답이 들켜요, 이런 거는. 요걸 답을 만들고 싶잖아. 그럼 이걸 답을 만들고 싶어요. 문제를 내려놓고도 굉장히 끄림직해. 문제를 너무 쉽게 낸 것 같은데, 이거. 좀 부끄러워.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를 내기는 내는데 답을 만들지는 않아. 답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그리고 시험에서 간택이 되려고 그러면 3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해야 돼요. 두 번째 헷갈려야 돼요. 세 번째 헷갈리려고 하면 유사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요소를 갖추었을 때 문제로 간택이 되고 답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자제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합시다. 초, 중까지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 그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냅니까? 그냥 일반적인 걸 냅니까? 아니면 중요하고 헷갈리고 유사 개념이 있는 거 그 중에서 문제를 내가지고 변별력을 키웁니까? 그냥 일반적인 걸 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화 되는 거하고 어떤 지식을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로 간택이 되려고 하면 그런 요건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로 간택되기 위한 요건이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할게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내지는 요청이 들어와서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광역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에는 국장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와! 이러니까 승인권자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좀 전에 이거 나왔죠.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도지사가 광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관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누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찾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공동 수립에 되어 있죠. 도지사는 요거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관할이 동일한 경우 아이가? 요건 관할이 다른 경우 아이가? 적어놔라. 관할이 같습니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한다든지 필요할 때는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광역을 만들 수도 있다. 밑에 관할이 달라요. 국장은 시도가 요청이 들어왔다든지 내지는 필요할 때는 시도하고 공동으로 광역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승인권자 나오죠. 자, 시도가 했어요. 그러면 누구 승인을 받아요? 지정권자. 누구? 국장.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했어요. 관할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정권자 누구?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다음 경우에 따라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은 그죠? 국장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좀 전에 다 해버렸죠. 같은 도 안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요청 내지는 필요하다 인정해서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도지사가 광역을 만드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국장 승인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이 들어가지고 아까 도지사가 만드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 경우에도 국장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둘 다 똑같아요. 이때는 도지사가 누구이기 때문에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둘이 싸우면 뭐 해준다고 했어요? 조정한다고 했죠. 네, 그겁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내지는 시군 관할에 걸쳐 있으면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국장, 관할이 동일할 때는 도지사에게 지정권자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장 또는 누구한테? 도지사. 관할이 같으면 도지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정권자. 적어 놓을래요?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그 지정권자가 관할에 달라서 만약에 국장일 때입니다. 내지는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라고 되어 있죠.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쪽에서만 조정 신청이 들어왔죠. 그럴 때는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너가 협의해라라고 권고할 수 있고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뭐 한다? 직접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조정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다시 협의하도록 뭐 할 수 있고 권고를 할 수가 있고 동그라미 1 협의가 안 되죠. 그럼 뭐 한다? 직접 조정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2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을 해줍니다. 자, 조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는 데니까 국장은 관할 같으면 도지사죠. 지정권자는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할 때는 국장이 조정할 때는 어디 심의를 거치겠습니까?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치겠죠. 도지사가 조정할 때는 어디 심의를 거치고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내용을 조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죠? 중앙도시계획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출석해서 지 의견을 낼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 그 다음에 반영해라.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해라. 알았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배웠습니까? 국장이 정한다. 정말 공부에서 모든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장입니다. 예외가 2개 있는데요. 예외 2개는 궁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사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광역수립권자는 광역수립 변경할 때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가 있다. 이걸 기초사라고 합니다. 자료 제출. 광역수립권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겠죠. 그 다음에 정보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의 정보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기초사를 했습니다. 광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자료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한 번 쓰고 버려야 됩니까?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본계획 만들 때도 기초사 합니까? 안 합니까? 관리계획 만들 때도 해요. 그러면 이거 한 번 쓰고 기본계획 만들 때 또 기초 또 하고
관리계획 만들 때 기초 또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DB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활용해 주라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광역 수리권자가 기초사를 했죠. 그럼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정보 체계를 구축 관리해라. 당연한 말. 기초 정보 체계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 수립 변경을 위해서 하는 기초사에 관한 정보, 기본계획 정보, 관리계획 정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만들어 어떻게 할 건데요?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이야기지 뭐. 활용해라 이 말이죠. 광역 수립권자가 기초사 정보 체계를 구축했죠. 그러면 등록된 정보 현황을 자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죠? 몇 년마다? 5년마다 동그라미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을 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사 정보 체계를 만들었으면 이걸 불변의 진리로 가져가지 말고 시대 상황이나 그 다음에 토지 활용, 그 다음에 국가 정보 체계, 내지는 국토 계획, 이런 것들이 고정불변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바뀝니까? 바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주래요. 근데 반영해주는 기간이 제한을 해두세요. 몇 년마다? 5년마다 해주래요. 말이죠. 자, 기본계획 재검토 몇 년마다 했어요? 5년마다. 광역도시계에서도 기초서 정보 체계된 재검토가 몇 년이더라? 5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정보 체계 현황을 우리가 구축해서 재검토하라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측정방법 뭐라고 했어요? 공청회. 요거를 줄만 쳐놓으세요. 목차에다 줄 쳐놓으면 돼요. 본문은 줄칠 필요 없어요. 국장시도시장군수. 광역수립권자는 광역수립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관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할 때 절차는 뭘래요?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보세요. 참고학습 보셔야 돼요. 국장시도시장군수 광역수립권자죠.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부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광시장군수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데 일간신문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을 공청회를 어디에서 공청회 합니다. 라고 14일 전에 알려줘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 공청회는 아이고 중요한 거 나왔다. 무슨 단위로 개최한다?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해야 돼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글자로 보면 당연하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자, 내봐봐. 서울, 안양. 인데 여기가 아까 이렇게 지정됐잖아. 그죠? 그럼 공청회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 공청회 할 필요가 없죠. 지정된 광역계획권 안에서 해야지. 그죠? 여기서 공청회를 말로 하는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는 아닌데 여기서 해야 될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글자로 표현하면 광역계.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해를 했거든요. 이해를 했으면 답을 맞출 수 있나? 아니죠. 이해한 거는 이해한 거고 답을 맞추는 거 답을 맞추는 거. 변론이에요, 변론. 근데 이제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 이해했으면 뭐가 할 수 있는 거로 답을 맞추는 거로 착각한다고. 아닙니다. 아니고 이해한 거는 이해한 거. 답을 맞추려고 그러면 완전히 알아야 돼요, 완전히. 완전 숙지가 돼서 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첫 단추는 어디를 거쳐야 된다? 이해.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학습의 일반적인 과정인데 처음에 이해를 했잖아. 그 다음 뭐로 가는 줄 압니까? 헷갈리는 거라고. 헷갈린다니까. 이해한 것들이 막 많아지는 거야.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거든. 그럼 헷갈린다고. 그 다음에 뭐로 가는 거냐면 아는 단계로 넘어가요. 요 세 단계를 거쳐야 돼. 그래야지 요걸 답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은 보통 이해하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거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쌤요, 와요, 이해했는데 답을 못 맞추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좋은 현상입니까? 별로 안 좋은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이죠. 이해는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1월 달이니까 이제 거의 뭐 첫 수업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첫 수업 듣고 나서 바로 찾아와가지고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막 나서 찾아가지고 와, 엄청나게 헷갈린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수업 들었는데 헷갈린대. 그러면 와, 천재아이가 이런 생각합니다. 처음 수업 들으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모르겠는데 이래 돼요. 네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처음 수업 들었는데 다 알겠대. 그럼 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금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수업 듣는데 뭔가 모르고 어렵고 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당연한 거예요. 뭘 배울 때 처음부터 알고 내 머릿속에 숙지되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뭔가를 배우면서 한 번만에 이해되고 한 번만에 완벽하게 알아진 뭔가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봐. 아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책을 보는 공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를 배웠을 때 처음부터 알아지고 이해되고 하는 것들이 있었냐고. 단순하게 운동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스쿼트 하는데, 내지는 뭐 기구를 갖다 배우고 뜀박질을 하는데, 걸음걸이를 갖다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처음 듣고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걸어지고, 그렇게 뛰어지고, 그렇게 해지는 경우가 있었냐고요. 없다니까, 그게. 실수하고 반복하고 깨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빨리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단축이 되냐면 자꾸 틀려야 돼요. 자꾸 틀리고 자극받고 수정하고 틀리고 자극받고 수정하고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자, 그 다음에 자, 누구한테 의견 든다고 됐습니까? 업의한테, 공청회 했죠, 공청회. 공청회는 어느 단위로 하게 돼 있다? 관할 단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단위로 한다고요? 광역계획.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어떻게 되냐면 관할 단위로 개최한다. 이렇게 되면 또 추풍낙엽처럼 다 틀려나가겠죠. 관할이 아니고 무슨 단위? 광역계획. 왜? 뭐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은 공시에 개최할 때 어느 단위로 하겠습니까? 그 관할 단위겠죠.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관할에서 만드니까. 그죠? 그리고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 둘 이상이니까.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청회는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합니다.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주재하는 게 아닙니다. 공청회는 누가 주재한다고요? 지명하는 사람이. 네가 해라 이러면 그 지명받은 사람이 공청회를 주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가 나오죠. 시도, 시장, 군수는 광역 수립 빙의할 때는 관계 시도, 시장, 군수와 지자체 장하고 의회한테 의견을 들으면 된다. 그 다음에 국정에 할 때는 대신 들으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승인 나옵니다. 시도가 했습니다. 누구 승인 받아요? 시도가 승인했으니까 누구서? 지정권자 누구? 국장 승인 받아야지. 그 다음에 국장은 승인할 때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갑니까? 중앙 라인을 타겠죠. 국장 광역 승인 직접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에 무엇이 된다? 심의를 거치면 된다. 끝. 그 다음에 승인하고 나면 송부해주고 공고 연락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지사 갈 때입니다. 도지사 시장군수가 누구 승인 받아라?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지방 라인을 타고 올라가겠죠. 도지사가 광역 승인할 때는 직접 수립 또는 변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죠. 중앙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방 도시계획에는 무엇이라? 심의를 거쳐야 된다. 승인하고 나면 송부하고 공고 열람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광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까지 했어요. 자, 기본계획은 그 다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관리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본 관리계획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시험에서 매년 내는 겁니다. 자, 관리계획인데, 자, 저 좀 봐주실래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어디를 배우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전주에 배웠던 게 뭐를 배웠냐면 기본계획을 배웠죠. 수립, 승인, 끝. 좀 전에 배운 게 뭐냐면 광역을 배웠죠.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지정, 수립, 승인. 지금 경우에서 몇 개 나온다? 2개. 관할이 같으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 했죠. 얼마나 만드는데? 3년. 누가 만드는데? 공동으로. 안 하면 지정권자가. 싸우면 지정권자가. 승인도 지정권자가. 아이고, 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추상적 계획이고 무슨 계획이요? 구체적 계획입니다. 그럼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자, 구체적 내용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8개가 있습니다. 8개. 자, 들어갑니다. 자, 8개가 뭔데 나오니까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계획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절차. 자, 다시 할게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지정 변경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나름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그 절차가 계획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더라? 관리계획입니다. 어디를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안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용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네 마음대로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나름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되고 그 절차가 계획으로 표현되고 그 계획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무슨 계획이더라?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학교, 공항,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이 있어요. 이 기반시설을 때로는 설치도 해야 되고 설치한 기반시설을 정비도 하고 그죠? 이를 개량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요. 나름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절차가 바로 뭐더라? 계획으로 표현되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더라? 관리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할 때도 나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더라? 관리계획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컨닝하시면 되냐면 41페이지 맨 하단에 박스 있죠. 박스를 컨닝하면서 제가 혹시 글자 한자라도 틀리면 저한테 돈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돈 아니다. 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나름의 뭐가 필요하더라?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가 바로 뭐더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하는 도시혁신구역을 뭐하고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뭐가 필요하더라?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가 바로 뭐더라? 관리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관리하는 내용은요, 어디를 관리하냐면 요 8가지가 관리계획에서 관리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8가지가 우리 공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무시합니다. 왜냐면 왜 어마무시하냐면 네 번째 여러분 컨닝하세요.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사업과 또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개발사업은요 뭐 하는 사업이냐면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은 뭐 하는 거냐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한 택지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어디에 규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죠? 그게 어디에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법도 어디에 속해 있다? 관리계획, 어디? 국토계획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법도 관리계획의 자식이다,
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늘부터는 관리객 자식이 몇 명이더라? 8명이 있어요, 8명. 8명의 자식이 있는데, 8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8명의 자식이 어디에다 살고 있냐면요. 국토계획법이라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넷째 해당하는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관리객 자식 맞다, 아니다? 맞다. 근데 살고 있는 곳이요. 개발사업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도시개발법이라는 집에 따로 살고 있어요. 분가해가지고 결혼했어. 정비사업은 어디에 별도로 살고 있냐면 도시민주환경 정비법이라는 집에 분가해가지고 별도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여기서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웁니다. 안 배우고 국토계획법이 끝이 나고 나면 안 배웠죠? 요거는 개발법에서 배우고 요거는 정비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법과 정비법도 큰 틀로 놓고 보면 어디에 속해 있다? 그죠? 관리계획에 속해 있고, 관리계획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다? 국토계획법에 속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모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상반기에는 국계법, 그 다음에 개발정비를 해라. 그리고 국계법이 되어 있으면 개발정비는 벼락치기로 하루 만에 공부해도 두드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논리구조가 여기에 있는 논리구조를 그대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논리 구조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는 여러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한테 맡겨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개를 지금부터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계획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 자, 관리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도 시험에서는 그렇게 내거든요. 관리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이래 물어보면, 자, 다시 할게요. 자,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수립과 승인. 두 개 다 기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죠? 기둥이 몇 개? 3개. 그래서 제일 큰 기둥이 뭐예요? 그렇죠. 지정. 수업을 듣기 전에 몰랐는데 수업을 듣고 나니까 지정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광역에서는 굉장히 크죠. 자, 관리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이래 물어보고 시험에서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시면 되냐면 입안에서부터 똑같아. 입안하고 결정고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지형도면까지를 만들어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돼요. 관리계획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그제서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관리계획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과 승인이고 관리계획은 입안결정고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수립이란 말하고 여러분 입안한다는 말하고 한글적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수립, 뭔가를 세운다. 안을 세운다. 어떤 안을 세우느냐, 어떤 안이 만들어지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안이 만들어지냐면요. 조금 전에 봤던 거죠. 첫 번째, 용도, 21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대한 안. 두 번째,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안. 세 번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안. 그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6번째가 도시 혁신구역. 그 다음에 7번째가 복합 용도구역. 그 다음에 8번째가 도시공격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변경이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고 요 안이에요. 요 안. 요 안을 만다 세운다 이 말이죠.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지정하기 위한 안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요. 제가 판생을 가만히 보세요. 몇 번이 빠져 있어요, 지금? 4번이 빠져 있죠? 4번. 4번이 뭔데? 그렇지. 어우, 잘한다. 그 다음에, 그렇지. 자, 다시 할게.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도 관리계획의 자식, 관리계획 맞다, 아니다? 맞다. 근데 국계법이라고 하는 집에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가출했나? 가출 아니죠. 뭐 했다? 분가했다. 개발 사업은 어느 집에 살고 있고? 그렇죠. 도시개발법이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고, 정비 사업은 어디에 살고 있고? 정비법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어디에 살고 있다? 국계법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체계적인 논리 구성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뺀 거예요. 4번을. 자, 그러면 입안합니다. 안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자, 기본계획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할까? 그렇지. 기초사 해야 됩니다. 똑같다니까. 그 다음 뭐하고? 그렇지. 의견 듣겠죠. 의견을 몇 번 들어야 돼? 2번. 누구한테?
그렇지. 주민한테 가고 또 그렇지.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회는 무슨 기능? 통제 기능이 있죠. 누굴 통제한다? 입안권자를 통제하겠죠. 입안됐지? 여기에 대한 안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결정한다는 말이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는 말이에요.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결정권자가 네 마음대로 결정권을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지. 그걸 많은데. 그렇지. 또 그렇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결정권자가 국장이면 협의심의는 어떤 라인을 타고 그렇죠. 시도면 어떤 라인 탄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정권자가 뭐 해버린다? 고시를 해빕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지형도면이 고시되죠. 그러면 그제서야 뭐가 생긴다? 구속력이 생긴다. 다 해봤습니다. 권력이 다 했습니다. 잘하네. 설명을 잘하는 거지. 자, 그럼, 누가 입안한지를 봐야 돼. 입안. 자, 관리 입안권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데.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누구였어요?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구였어? 특광시장 군수. 왜 그래? 왜? 관할. 그죠? 특광이 했죠? 그러면 승인은 누가 했어? 스스로 확정. 시장 군수가 했지? 그럼 누가 승인했어? 도지사. 자꾸 말을 제일 빨리 넣는 거는요, 말을 뱉어야 돼. 뱉어가지고 틀려야 돼. 내가 듣고. 내가 뱉고 틀리잖아. 그죠? 그런데 옆에서 다른 이야기 하잖아. 그럼 그 말이 맞는 걸 알거든. 그럼 갑자기 부끄러워진다니까요. 부끄러워지는 게 뭐냐면 뇌에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극이 돼야 돼요, 뇌에다가. 그래서 뇌에다가 자극을 시켜주는 방법은요, 하고 틀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내 거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모든 학습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모든 학습은. 그 과정을 그런데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동의만 하면 진짜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동의를 안 해서 그래. 옛날에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었잖아. 어떻게 합니까? 때린다니까, 이렇게. 안 맞으려고 그러면 외운다니까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동의한다고? 때리라고? 아니, 안 돼. 자, 그래서 자꾸 틀리시기 바랍니다. 틀려야 돼요. 자꾸 틀려야 돼. 그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틀리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 틀리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 어디서 틀리면 안 돼? 시험에서 안 틀리면 돼요. 평상시에는 자꾸 틀려야 돼요. 자꾸 틀리고 깨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틀리는 거 제가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워낙 잘 틀리기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하지 않는데 뭘 틀리냐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를 알 수가 없어. 묵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입을 꾹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걸 못 보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물어보면 혼자서 중얼중얼 자꾸 해야 돼요. 자, 그럼 입안합니다. 입안하는데 기본 계획은 어디한테 지침을 받는 계획이냐면 관리 계획은 누구한테 지침을 받는 계획이냐면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 계획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계획입니까? 관할이 아니고 그냥 관할이다. 왜 관할인데? 라고 하니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도시군계획이야. 그래서 어디 만드는 계획이다? 관할지역에서의 발전 방향인데 추상적이면 기본, 구체화되어 있으면 관리계획입니다. 별거 아닌데요. 이걸 자꾸 하는 이유가 곱씹어보고 외우고 자꾸 하는 이유가 원리는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글자 한자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은 입안하는데 누가 입안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죠? 관할, 특,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이러니까 관리계획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할이고 기본계획으로부터 만드는 내용으로부터 지침을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침을 받냐면 관할에서 지침을 받기 때문에
관할 안에서 관할 특광시장 군수가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는 제가 자꾸 생략하고 있냐면 특별자치시도는 자꾸 생략하는 거 아시죠? 그거는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한다고요?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은 누구도 위반할 수가 있냐면 국장 행님이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데? 라고 하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이 위반될 때가 있습니다. 국책 사업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KTX를 만들고 공항을 만들고 하는 등등의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구체적 그런 내용들이 만들 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까는데 그게 어디에 걸쳐 있었더라?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고 기반시설이나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럴 때는 국장이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누구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냐면요.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다. 누가 위반할 수도 있다고요? 도지사. 그죠?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 도지사가 직접 이걸 할 때요. 도지사 지가 직접 이걸 할 때가 있어. 지가 직접.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럴 때는 시군한테 안 맡깁니다. 지가 직접 해봅니다. 그럴 때는 지가 위반합니다. 지가 위반했잖아. 그럼 누가 결정할까? 그렇지. 지가 하니까 지가 하겠지. 아, 잘하네. 그죠? 그래서 관리계 위반권자는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이래 됩니다. 답니다. 그래서 관리계 위반권자가 누군데? 이래 물어보거든요. 지금 잘해야 돼. 그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관할의 체계를 배웠거든요. 관할 맨 밑에 누가 있어요? 관할 맨 밑에 누구? 시군구, 그 위에 시도, 그 위에 국장.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 위반권자가 누군데? 이래 물으면 싹 다가 관리계 위반권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관할 싹 다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어와요.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질문을 미리 차단할게요. 야! 놀래라. 구청장이 없다 이가 이래 얘기하죠. 지금 구청장이 없네. 그죠? 구청장이 없죠. 그죠? 구에서는 관리계획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듭니다. 왜? 어디서 만들기 때문에? 특광에서 만드니까. 특광에서 만드니까. 특광에서 만드니까. 그래서 관리계 위반권자 누구라고요? 싹 다. 행정청 싹 다 나옵니다. 깡패 싹 다 나와요. 깡패 싹 다. 행정청은 참고로 저는 수업할 때 깡패라고 얘기합니다. 깡패. 깡패라고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가 해결됩니다. 원칙은 누가 되고요? 원칙은 누구? 특광시장 군수. 싹 다 해서 특광시장 군수를 빼봐봐. 그럼 예외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또 도지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관리 위반권자를 별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광역의 수립권자, 관리계획 위반권자까지 딱 정리하고 나면 공법에 특히 국토계획법의 권한자는 이거로 게임 끝납니다. 앞으로 안 해도 돼요. 요 가지고 다 해결할 겁니다. 제가 수업에서. 여러분들 요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위반됐지? 그러니까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는 굉장히 나왔네. 의회는 어디 의회가 될까? 특광시 군의회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 위반권자가 특광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특광시 군의회가 되는 거예요. 자, 위반됐지?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결정권자한테 공을 던져버립니다. 결정을 누가 하는데?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구야? 시도야. 그래서 시도야. 시도. 그러니까 특광 같은 경우는 스스로 확정하는 거야. 도지사는 지 스스로 확정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일 때는 누구로 간다? 도지사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도 되냐면요. 관리계획은 결정권자가 대도시 시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기본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 인구 50만 이상짜리. 그러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 안 받아? 받죠. 받죠. 왜냐하면 시장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도한테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게 대도시든 아니든 기초지자체시는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관리계획, 집행계획에 오니까 대도시시장한테는 관리계획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양시장이 안양시 관리계획을 만들었죠. 그러면 안양시장이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예외적으로 국장 행님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국장이 위반을 했거든.
관리계획을 국가계획과 관련되든지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이런 행위들이 벌어져가지고 국장이 위반했거든. 국장이 위반한 것을 시도한테 결정권을 줄 수는 없다 아이가. 그래서 그때 누가 해빈다? 국장이 해빕니다. 그래서 원칙은 누가 하는데요?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합니다. 자,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유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장이 위반했을 때입니다. 국장이 위반하면 국장이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뭐라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가와 조정구역이란 말이 아직 어렵습니다. 체크해 두세요. 뭐하고 연계됐을 때? 국가계획과 연계되죠. 그러면 누가 한다?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이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이렇게 3가지 사유가 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나머지는 누가 해빈다? 시도, 대도시시장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와 있죠. 시도, 대도시가 어떤 연유로 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협의시민은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탈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장이 요 3가지 사유가 있으면 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어떤 라인을 탄다? 지방중앙라인을 타겠죠. 그러니까 정해졌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3개는 옛날에부터 시험에서 전통 강세입니다. 잘 내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 되니까 국장에서 짱, 개발에서 개, 시가조정에서 시 이래가지고 짱깨시 이렇게 3개를 암기를 하시면 짱깨시. 이건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고? 시도, 대도시.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를 세팅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자, 관리 위반권자 누구라고요? 싹 다. 관리계획 위반했죠? 그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하는 게 원칙이더라고요?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한다고요? 국장.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거 3개 뭐라고? 짱깨시. 뭐라고요? 짱깨시. 짱이 뭔데? 국장이 위반했을 때. 개가 뭔데요? 개발제한구역. 시가 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하고 연계되면? 국가계획과 연계돼야 됩니다. 그때만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한 번 더.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누구라고요? 싹 다. 원칙은 특광시장군수. 왜요? 이라면 관할지역에서 만들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예외적 위반권자가 누굽니까? 국장이나 도지사. 위반했지? 그러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누가 합니까? 원칙 누가 합니까?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고 국장이 가능하더라. 국장만이 결정하는 관리계획 3개 뭐라고요? 짱, 개, 시. 짱이 뭔데? 그렇죠. 개는? 그죠. 시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서 여러분 5번을 잘 봐요. 5번. 5번이 뭐야? 지구단위입니다. 자, 5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41페이지 5번. 자, 5번 외워두야 돼.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글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뭐라고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뭐라고요?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은요,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파트에 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어디를 개발할 때 이쁘게 개발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쁘게 개발하는 게 지구단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럽에 가면 어떤 행정구역상 시골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마을이 이쁘죠? 마을이 굉장히 이쁘잖아. 지붕 색깔이나 벽 색깔이, 그죠? 동일한 벽돌 색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마을이 이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 그 다음에 유럽, 그리스 유럽이네. 거기에 가면 어떤 페인트 색깔이나 그 다음에 지붕 색깔, 벽 색깔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그 한 명 정도는 다른 색깔을 칠할 수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한 명 정도는 이상한 똘개가 나오거든요. 그렇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같은 색깔을 칠해놨더라고. 희한하지, 그게. 그게 몇백 년 전부터. 그게 뭐가 잘 돼 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이야. 그게 지구단위계획이야. 그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죠? 지구단위계획 어디를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한다? 이쁘게 개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오케이 돼. 이걸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구냐? 원래 시장군수가 여러분,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위반했잖아. 그럼 결정권자가 누가 돼야 돼? 그렇지.
도지사가 돼야 돼요. 근데 뭐 관련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된다.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지 스스로가 확정해 버립니다. 뭐만큼은 지구 단위 계획만큼. 뭐 그렇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요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서는 요즘 최근 들어서 옛날에는 국장만이 결정하는 관리계획 짱깨시에서 출제를 하다가 이제 출제의 축이, 답의 축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관리 결정권자가 누가 되더라? 시장군수가 되더라. 여기로 출제의 축이 옮겨가고 있으니까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시켜요. 자, 한번 쓰세요. 자, 관리 위반권자가 누구야? 싹 다. 원칙, 특, 시장군수, 예외, 국장이나 도지사. 위반했지? 그럼 관리가 결정해야 돼. 누가 결정한다고요?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국장, 짱, 깨, 시. 짱은? 개는? 시는? 그렇지.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위반했죠. 이때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지사가 아니고 누구더라고요? 시장군수. 아이고, 잘한다. 끝.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